10장 전기화학입니다. 전기화학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산화하는 반응과 전기화학이라고 이 장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40쪽을 보십시오. 활동도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활동도 서열은 1기압 25도씨 수용액에서 금속이 전자를 읽고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경향입니다. 이 활동도 서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과학을 배우시거나 또는 고등학교 때 공통과학을 배우시면서 이온화 경량이라고 하시면서 배우셨죠. 자, 이온화 경량의 순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금이다. 이렇게 해서 칼로 가면 갈수록, 즉 칼륨, 포타슘으로 가면 갈수록 활동도 서열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활동도 서열을 암기하실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더 추가를 하십시오. 리튬을 먼저 추가하세요. 리튬, 그리고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순, 백금이다라고 암기를 하시면 좋답니다. 자, 이렇게 리튬이 알칼리 금속 중에서 유난히 활동도 서열이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른쪽에서 보시겠습니다. 기체 상태에서는요, 이 알칼리 금속들을 볼 때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자를 읽고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알칼리 금속에서 이 리튬 2주기 원소, 소디움 3주기 원소, 포타슘 4주기 원소이고 주기가 크면 클수록 원자가 전자와 핵 간의 거리가 멀죠. 따라서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아서 원자가 전자 한 개가 있는데 그 전자 한 개를 읽고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역전이 됐어요. 리튬이 일족 알칼리 금속 원소 중에서 제일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소디움, 포타슘, 그리고 루비듐, 세슘이 있는데 이 리튬이 수용액만 되면은 소듐이나 칼륨이나 루비듐이나 세슘보다도 더 아래쪽에 내려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왜 더 아래쪽에 내려왔냐? 이 활동도 서열 이온화 경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용액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수용액 상태에서는 일단 이 금속이 전자를 한 개 잃어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도 쉬워야 되지만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고 난 다음에 물 분자하고 인력이 작용하죠. 자기가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기 때문에 물 분자, 이중극자와 함께 이온 이중극자 간의 인력이 생겨야 됩니다. 리튬이라고 하는 원소는요, 2주기 원소예요. 3번 원소이고 2주기 원소인데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어요.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1개가 있죠. 이 두 번째 전자껍질에 있던 이 전자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리튬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면은 첫 번째 전자껍질에는 전자가 그대로 2개가 있지만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없는 상태이죠. 자, 이까지가 리튬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의 이온 반지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 분자가 리튬 이온과 결합하게 된다면은 O가 비공유 전자쌍을 앞세우고 들어오면서 리튬 이온과 인력이 작용하겠죠. 리튬 이온과 인력이 작용할 때 사실상 그 인력은요, 리튬의 핵과 이 H2에 있는 O의 비공유 전자쌍, 이 전자들 간의 정전기적인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리가 너무 가깝죠. 이 전자와 이 핵 사이에 뭐밖에 없느냐? 리튬의 첫 번째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 2개만 가로 놓여 있고 이것 빼고는 다른 장애물이 없어요.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정전기적인 인력이 유난히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튬이 왜 이온화 에너지로 따지면 제일 커서 전자 한 개를 읽기가 어렵지만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자 한 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경향이 크다. 즉 이온화 경향이 크다. 활동도 서열이 크냐고 하면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튬이 전자를 한 개 읽고 난 다음에 전자껍질에 1개가 남았고 따라서 리튬 핵과 H2에 있는 O의 전자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정전기적인 인력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리튬에 관한 것은 따로 암기하시기로 하고 이 활동도 서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경향 그대로 위로 가면 갈수록 수용액 중에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활동도 서열이 큰 금속일수록 활동도 서열이 작은 금속한테 전자를 뺏기기가 쉽죠. 자, 금속과 금속 간에는 전자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자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요? 활동도 서열이
작은 금속의 양이온은요, 자기가 금속으로 존재하려고 하지 양이온으로 존재하려고 하지 않겠죠? 또는 활동도 서열이 큰 금속은 자기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활동도 서열이 큰 금속은 활동도 서열이 작은 금속의 양이온에게 전자를 뺏겨서 산화가 되죠. 전자를 잃는 현상을 산화라고 합니다. 전자를 얻는 현상을 환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연하고 구리를 비교해 보면은 아연이 구리보다 활동도 서열이 커요. 그러므로 아연은 활동도 서열이 작은 금속인 구리 2가 이온에게 전자를 잃어서 아연 플러스 2가 이온이 되고 구리 플러스 2가 이온은 전자를 받아서 구리 금속으로 환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반응이 이루어질 때 양이온과 이 중성 금속 상태에서 반응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반응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자, 이것은 중성 금속이니까 양이온한테 전자를 줬겠지. 그래서 플러스 2가 이온이 됐겠지. 이 양이온은 전자를 받아서 전자 받음과 동시에 금속으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에 있는 반응물의 금속과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의 금속 중에서 누가 활동도 세력이 크냐? 누가 이면화 경향이 크냐? 자, 아연이 활동도 세력이 커요? 구리가 커요? 아연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활동도 서열에 보면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아연이 구리보다 활동도 서열이 크기 때문에 아연이 전자 잃어서 아연이 이가이온이 되려고 하지 구리가 아연이 이가이온에게 전자를 뺏겨서 이렇게 구리 이가이온이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정반응 쪽으로 치우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반응도 마찬가지죠. 마그네슘과 수소이온이 전자를 주고받으면 마그네슘은 알칼리 토금소이니까 전자를 2개 잃어서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이 되기 쉽죠. 수소이온은 전자를 받아서 수소 분자가 되기 쉬워요. 자, 전자를 줄까 말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반응이 같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그네슘하고 수소 중에서 누가 활동도 세력이 큽니까?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은 수소보다 훨씬 활동도 세력이 더 크죠. 따라서 이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으려고 하지 수소가 전자를 잃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반응도 어느 쪽으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치우쳐질 것이다. 정반응 쪽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세 번째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가 전자를 잃으면 보통 플러스 2가 이온이 돼요. 은은 플러스 1가의 산화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은이 전자를 받게 되면은 전자 한 개를 밖에 못 받으니까 개수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대2의 비로 반응해서 은이 환원이 되어서 생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반응으로 갈까 역반응으로 갈까는 중성 금속 상태를 비교합니다. 구리하고 은하고를 비교했을 때 활동도 서열이 누가 더 큽니까? 구리가 은보다는 크죠? 은, 백금. 구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밑에 있는 반응들은요, 정반응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치우칩니다. 즉, 정반응 쪽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구리와 수소 이온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전자를 잃고 이것은 전자를 얻었어요. 산화 환원이 일어나서 각각 구리 2가 이온과 수소 분자가 생성됐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구리 금속과 수소 분자 중에서 누가 활동도 세력이 큰가를 보니까 누가 커요? 수은, 백금. 수소가 구리 금속보다 활동도 세력이 더 크죠. 따라서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치우치지 정반응 쪽으로 거의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마지막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AU라고 하는 것은 금입니다. 금이 은에게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3가가 되느냐 또는 은이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느냐. 이때도 은, 백, 금. 은이 금보다는 활동도 서열이 더 크죠. 이 금보다는 은의 활동도 서열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역반응 쪽으로 치우치지 정반응 쪽으로 가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금속과 금속이온이 반응할 때는 활동도 서열,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다 암기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활동도 서열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도 서열이 큰 금속에서 활동도 서열이 작은 금속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활동도 서열이 큰 금속은 전자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활동도 서열이 작은 금속의 양이온은 전자를 받아서 중성 금속 상태로 환원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41쪽을 보면은요, 산화하는 균형 화학 반응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화의 정의는 전자를 잃는 것입니다. 환원의 정의는 전자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자를 잃는 물질과 전자를 얻는 물질 간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전자를 잃는다라고 하면 어떤 물질이 자기가 전자를 잃었다라고 생각합시다. 자기가 전자를 잃으면 이 전자를 어때요? 누군가한테 줘서 누군가를 환원시키겠죠. 그래서 스스로 전자를 잃는다, 즉 스스로 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게 됩니다.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물질을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환원제다라고 하죠. 이런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성질이 크면 클수록 환원제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환원성이 강하다라고도 하죠. 또는 환원력이 강하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받기가 쉬워요. 전자를 받기가 쉽다. 즉 스스로 환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물질한테도 전자를 어떻게 받아요? 다른 물질이 그냥 전자를 줘요? 아니죠.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질을 산화를 시키죠. 다른 물질은 전자를 빼앗아오니까 다른 물질은 전자를 잃게 되고, 따라서 다른 물질은 산화가 됩니다.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산화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산화제의 성격이 크다라고 하고, 또는 산화성이 크다라고도 하고, 산화력이 크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이 반응을 해요. 산화되는 물질은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니까 이런 물질을 뭐라고요? 환원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환원제와 환원되는 물질이라는 것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물질은 뭐랍니까? 산화제라고 하죠. 따라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항상 산화제와 환원제 간의 반응이 일어났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산화하는 균형화학 반응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식입니다. 또는 균형화학 반응식이죠. 균형화학 반응식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원소의 종류도 같아야 되고, 또 반응물에 있는 그 원소의 종류를 고려한 원자 전체 개수, 그리고 생성물에도 원소의 종류를 고려한 그 원자 개수가 다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자의 개수까지 잘 맞아야 돼요. 이렇게 산화하는 데는 반응에서의 균형 반응식을 세우는 것을 산화하는 균형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산화하는 균형화학 반응식을 세우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산화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반쪽 반응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화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는 대학원 입시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반쪽 반응식법을 배웠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못 푸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쪽 반응식법을 모르면은요,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산화수법을 아예 소개를 하지 않고 반쪽 반응식법이라고 하는 것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반쪽 반응식법을 세우는 방법. 첫 번째 단계는요, 산화되는 물질, 스스로 산화되는 물질과 스스로 환원되는 물질이 산화가 되는 거, 환원되는 것으로 반응을 두 개로 분리를 해요. 두 번째로, 여기 이 원소들을 보면은 O나 H가 존재를 하는데, 즉 산화제나 환원제에 O나 H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O나 H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의 개수를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